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지금 jQuery 모바일을 공부하고 있죠. jQuery 모바일은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바일 웹, 흔히 웹 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UI나 UX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프레임워크였고, 그래서 어떤 UI나 어떤 UX들을 사용할 수 있지? 그게 우리 지난 영상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요, jQuery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UI, UX 쪽에 특히 제목이 있는 것처럼 버튼 부분하고 리스트 뷰라고 불리워지는 부분 쪽에 jQuery 모바일이 어떤 UI나 UX들을 제공해 주는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 좀 살펴볼 것입니다.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이 많다는 말은 결국에는 기능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기능과 UI와 UX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좋은 건데, 설명들은 당연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가 익혔던 것처럼 얘는 화면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렇게 코딩하면은 화면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형태로 설명이 될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용 방법, 코딩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스 코드 예제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해 나갈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개했는 다양한 UI나 UX들을 조합해가지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실제로 모바일 앱을 뭐 할 수 있으면 됩니까? 예, 제작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 목적이니까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앱과 같은 웹을 만드는 것이 웹앱의 그죠? 최종 역할이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jQuery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조금 이미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튼을 만들 수 있더라 이거죠. 버튼을.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맞고요. 그죠? 우리가 PC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해요. 마우스라는 것이 있으니까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C에서는 클릭이 가능하니까 하이퍼링크를 쓸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하이퍼링크를 못 써요. 왜 그런가 하면 마우스가 없고 우선 손으로 하이퍼링크를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쉽게 선택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 버튼이 최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버튼이 최적화된 형식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요. 이 버튼의 유형들은 지금 세 번째 쓰여 있는 것처럼 링크 버튼, 폼 버튼, 아이콘 버튼, 이미지 버튼, 그룹 버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얘네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그죠? 하이퍼링크보다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맞죠? 페이지 간의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밑에 이렇게 우선 나오네요. 버튼 생성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가 나오는데 그죠? 두 번째 있는 버튼하고 세 번째 있는 인풋 타입 버튼은요. 이건 새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맞죠? 그래. 1학년 때 배웠던 HTML5의 기본 코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 모바일에서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구나. 당연하죠. 어차피 jQuery 모바일도 HTML5 기반의 UI, UX를 제공해 준다고 이미 jQuery 모바일 처음 설명할 때 언급이 되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지만 이 하이퍼링크 A 태그였나요? 이 하이퍼링크를 하면은 그죠? 마우스를 사용해야 되는 모습으로 출력되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링크가 마우스 모양이 아니고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버튼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롤 이퀄 버튼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딱 써주면은 데이터 롤 이퀄 버튼 요거만 추가해주면은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뭐였죠? CSS 파일,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자동으로 요 하이퍼링크를 맞아요? 무슨 방식으로 보여준다고요? 버튼 방식으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요게 아마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헤드 영역하고 푸트 영역 맞죠? 좀 쉬울까요? 헤드 영역과 푸트 영역에서 요 코드를 썼더랬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정리가 될 겁니다.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드 열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7장이죠. btn type.html 한번 열어볼까요? 7장에 btn type.html 여기 7장이다, 그죠? btn type.html 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글자 조금만 키울까요? 좋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B 실행시켜 볼게요. 예, 맞습니다. 오늘 모바일 버전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jQuery 모바일과 jQuery 모바일에 있는 CS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 jQuery 파일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이 부분을 만나더라도 언급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 봐야 될 코드는 이 아래쪽 부분만 이제 관심 가지고 보면 되겠죠. 내려가 볼까요? 자, 뭐 뻔한 이야기, 그죠? 하나의 화면은 페이지 단위로 구성된다. 헤더 영역, 그 다음에 푸터 영역, 컨텐츠 영역으로 각각을 구성한다. 됐고. 지금 봐야 되는 건 이 버튼 3개다, 그죠? 그 예제니까. 3개의 버튼이 하나는 A 태그로 데이터 롤 이퀄 버튼, 두 번째는 버튼 태그로, 세 번째는 인풋 타입 이퀄 버튼 코드로 썼지만 어느 걸 하더라도 화면상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정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코드 형식을 쓰더라도 결국은 같은 버튼을 만드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뭐해서 선택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관심 가지면은 데이터 롤 이퀄 버튼이라고 요걸 붙이면은 하이프링크 태그가 버튼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링크 버튼은요, 이미 우리가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링크 버튼은. 그죠. 하이프링크에다가 버튼 붙이는 거예요. 그죠. 리턴 하이프링크에다가. 요렇게 데이터 롤 이퀄 버튼이라고 붙여주면은 맞잖아요. 그죠. 버튼 생성되었죠. 근데 요게 우리 지난 영상에서 헤드 영역하고 푸트 영역에서는 굳이 얘를 안 붙이고 그냥 A 링크만 써주더라도 태그만으로도 버튼이 생성 가능하도록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을 같이 한번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뭐 페이지가 커지면 버튼도 같이 커질 겁니다. 자동으로 버튼 크기 조절이 일어날 거예요. 늘 것이고 버튼 크기를 최소로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싶으면 말 그대로 글자 크기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줄어들도록 하고 싶으면 데이터 인라인 이퀄 true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가끔씩 요거 쓰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이야기 볼까요? 코드 가지고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링크 버튼.html 한번 열어볼까요? 링크 버튼.html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여지는지만 알면 우린 되잖아요. 링크 버튼.html 되었습니다. 요 코드다, 그죠? 컨트롤 시프트 B 실행하면 시켜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그죠? 잠깐만요. 컨트롤 시프트 B 됐습니다. 브라우저로 모바일 버전으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자, 그렇죠. 보면은 헤드 영역에 푸터 영역에 있는 하이퍼링크들은 별도의 버튼, 그죠? 얘들처럼 데이터 롤 이퀄 버튼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버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이야기는 됐고요. 컨텐츠 영역에서만, 컨텐츠 영역에서만 링크들을 버튼 모양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싶으면 데이터 롤 이퀄 버튼을 써주라 요겁니다. 해서 버튼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요 놈은 맞습니까? 하이프링크만 있지 데이터 롤 이퀄 버튼이 없다 보니까 화면에도 그냥 하이프링크로 나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터치하기는 불편하잖아요. 이런 버튼 모양으로 나오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롤 이퀄 버튼 이 코드를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버튼의 폭은 사용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화면 폭만큼 얘가 써요. 그런데 난 요 글자 폭만큼만 버튼의 폭이 되면 차라리 좋겠어. 그러면 데이터 인라인 이퀄 true 넣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작아졌죠. 축소된 버전 같죠.
데이터 미니 이꼴 true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기법에 대한 약속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드와 화면을 같이 놔두고 봐두었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모습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할까요? 자, 이번에는 폼 버튼에 대해서 할게요. 폼은 입력이죠, 입력. HTML에서 사용자로부터 뭔가를 입력받기를 원하면은 이런 폼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해서 입력이나 수정등과 같은 그죠? 폼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게 요거죠. 우리 버튼 타입, 인풋 타입 이퀄 버튼.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HTML에서 이 인풋 타입 이퀄 여기에 쓸 수 있는 유형으로 submit, 맞아요? 이미지, 리셋, 버튼 이런 것들이 HTML에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들어가더라도 모두 버튼 모양으로 자동으로 변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됐어요? 근데 난 버튼 모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모바일 버전의 버튼이 아니고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PC 버전, 이게 고전적인 버튼이란 뜻입니다. PC에서 사용하던 웹 모양으로 버튼을 그냥 나타나고 싶어. 그러면은 데이터 롤 이꼴 none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방금 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요 예제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폼 버튼.html 폼 버튼.html 한번 열어볼게요.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출력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컨트롤 Shift B. 그렇죠. 모바일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뭘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인풋 타입 이꼴 뭐 버튼이든 인풋 타입 이꼴 서밋이든 인풋 타입 리셋, 이미지 얘네들 다 어차피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버튼으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요 이미지 버튼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미지를.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 넣겠어. 그래서 이미지 이름이 뭐다 알려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써볼게요. 여기 보니까 몇 번이 이미 다른 데 쓰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제가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flower1.jpg 한번 넣어보죠. 잠시 좀 빌리죠. 그죠? flower1.jpg 됐어요? 요렇게 이미지를 정해주면은 맞아요? 컨트롤 S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할게요. 됐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요 인풋 타입 이퀄 이미지라는 형식으로 요 지정된 이미지가 버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버튼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얘를 누를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가져가 보면은 마우스 커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누를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물론 눌렀을 때 하게 된 동작이 설계가 된 게 없으니까 다음 동작이 안 일어나는 것 뿐이죠. 오케이. 해서 인풋 타입 이퀄 버튼 submit reset 이미지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주더라.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타입이 버튼일 때와 타입이 submit일 때와 타입이 reset일 때 역할이 다르죠. 이 HTML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버튼이고 현재 거 취소하는 것이 reset인 것처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알 것이고, 자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여기에 19라인에 버튼이라고 썼는데 그죠? 데이터 롤 이퀄 버튼 했어요. 위에 거는 그냥 버튼 썼어요. 얘 두 개의 차이점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튼이라고 해주면은 모바일 버전에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는데 데이터 롤 이퀄 런이라고 해버리면 이런 모습으로. 예, 이게 뭐예요? PC 화면에서 쓰는 버튼 모양으로 그죠? 그걸 우리가 아까 우리 설명에서 무슨 모양? 고전적 모양이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굳이 뭐 PC 하면서 쓰던 모습을 모바일에서 보여줄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그래서 안 쓰는 게 맞겠죠. 여하튼 나머지 모양을 버튼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코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세요. 자, 다음 이야기 갈게요. 아이콘 버튼 나오네요. 아이콘 버튼. 앞에 영상에서 잠깐 썼더랬어요. 이걸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버튼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콘 추가하고 싶은 쪽에 데이터 아이콘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기 써두었네요. 데이터 아이콘 이퀄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죠? 그러면 이 버튼에 아이콘이 딱 나타나요.
버튼 코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데이터 아이콘 어쩌고 써주면 돼요. 그죠? 됐어요? 그럼 그런 아이콘들을 한번 써본 코드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요. 코드 한번 열어볼까요? 아이콘 버튼.html 아이콘 버튼.html 아이콘 버튼.html 볼까요? 아이콘 버튼.html 컨트롤 시프트 B 할게요. 네. 모바일로 하면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런 것들이 아이콘이에요. 이런 것들이.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그죠? 글자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아이콘이 있으니까 우선 시각적으로 뭐 하자는 건지가 조금 더 빨리 머릿속에서 해석이 된다, 그죠? 글을 안 읽어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이따 우리가 소개하겠지만 이런 글자들을 굳이 메뉴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요즘 웬만한 모바일에서는 전부 이런 아이콘 한 개로 그냥 시각적으로 요거 누르면 뭐 할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 안 둘라 그럽니다. 얘들로 그냥 끝낼 거예요. 아이콘으로. 그거 어떻게 붙인다고요? 데이터 아이콘 이꼴 어쩌고 저쩌고라고 붙이면 돼요. 요게 아마 요 화살표 의미겠죠. 그렇죠. 맞겠죠. 그죠. 보면 여기 뭐 보면은 버튼 인풋 타입 이꼴 버튼도 된다 했잖아요. 버튼이라 써도 되지만은 해서 여기 보면 데이터 아이콘 이꼴 홈이라고 있다. 그죠. 걔가 아마 얘 아이콘이겠죠. 요 아이콘.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 뭐 여기에는 얘라고 얘를 하기 위해서 뭐 서치라고 쓰라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요것들이 jQuery 모바일에 이미 약속된 표기들이에요. 그럼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에 우선 보면은 책 좀 지금 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231페이지예요. 한번 펼쳐 보세요. 231페이지 보면은 요런 아이콘들 각각은 요렇게 데이터 아이콘 이꼴에다가 코딩 해주세요라고 표가 나올 거예요. 뒷페이지까지 나오죠. 232페이지까지 이렇게 계속 걸쳐가 나올 건데 요걸 보고 확인해 두면 돼요. 그럼 이 책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는 원래는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쓰는 게 뭐예요? jQuery 모바일이잖아요. 잠시 한번 jQuery 모바일을 조금 볼게요. 여기 와가지고 jQuery 한번 들어가 봅시다. jQuery 모바일에서 알려주니까 쓸 수 있겠죠. jQuery 모바일이 요거였나요? 클릭하면은 넘어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여긴 들어가 봤어요. 그죠? jQuery 모바일을 쓰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데모. 여기 잠시 들어가면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구경할 수 있고, jQuery 모바일은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런 버전 썼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성능이 향상되어져 가지고 버전업이 됐네요. 그래서 이 버전을 한번 볼게요. 1.4.5 버전으로. 보면은, 왼편에 jQuery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 지금 jQuery 모바일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있는 것 중에 일부가 소개되고 있고 일부는 소개 안 되고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jQuery 모바일을 다 쓰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익혀야 돼요. 이렇게 기능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데 이 중에서 일부만 뽑아가지고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책이 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결국엔 책도, 그죠? 책도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신 설명해 주는 게 책이 하고 있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얘네들 다 쳐다보면은 책을 보는 거하고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사실 낫죠. 그래서 뭐 당장 바로 보면 어려우니까 기능 많죠.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서 일부만 지금 책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들어가 또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지 싶은데요. 지금은 우선 급한 게 아이콘이잖아요. 얘입니다. 아이콘즈. 클릭하면은, 그렇죠. 클릭하면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 메뉴가 설명되는데 얘 눌러볼게요. 아이콘즈라고 클릭할게요. 클릭하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얘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아이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재에 설명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뒤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요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인데 그게 우리 교재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다 나오죠. 이렇게. 맞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얘는 홈이라고 써주면 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
봐도 되고요. 이게 아마 점점 늘어날 거예요. 버전업이 되거나 기능이 향상되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추가될 거예요. 그죠? 또 새로운 아이콘이 필요하면 만들어 넣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책 보고 나서 나중에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걸 직접 작업할 때는 보면서 바로바로 코딩할 수 있으면 제일 해피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면 뷰 소스 되어 있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코딩하면 됩니다라고 코드 그대로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도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됐죠? 다시 돌아갈게요. 그게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왔는 설명했는 거구나. 이해됐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 할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예요? 232페이지입니다. 책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 아이콘의 버튼을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문자일이 안 보이도록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고? 그렇죠. 데이터 아이콘 이퀄 no text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콘만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아이콘만. 해볼까요? 이 코드 열어볼게요. icon only button.html icon only button.html 봅시다. 얘다 그죠? icon only button.html 자, 얘는 그죠? 밑으로 내리고 컨트롤 shift B 할게요. 맞죠? 화면 좀 줄일까요? 브라우저를 모바일 버전으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알겠죠? 얘네들 글자 없잖아요. 이것도 글자 없네, 그죠? 저는 뭐라고 썼어요? 아이콘, 포지션, 노 텍스트. 맞죠? 얘네들인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됐어요, 그죠? 네, 글자 없는 아이콘만 메뉴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설명이 뒤에 글자가 있더라도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것도 글자 있더라도 안 나오죠. 이렇게 완전히 글자 자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딴 거는 얘네들은 어차피 아는 거야, 우리, 그죠?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취소는 요렇게, 확인은 요렇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아이콘, 포지션, 노 텍스트다. 됐죠? 화면이 좀 움직였나요? 움직였네. 요거 했고, 좀 전에 했는 코드가 요겁니다. 데이터 아이콘 포지션, 노 텍스트 쓰면은, 맞아요? 요렇게, 글자 없이 보여집니다. 요겁니다. 그죠? 다음 이야기합시다. 아이콘에 이번엔 뭘 바꿔보려고 그래? 위치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데이터 아이콘 포지션에다가 이런 값들을 주면은 그 위치에 맞도록 잡아줄 겁니다. 코드 한번 볼까요? 아이콘 포지션 버튼.html 열어볼게요. 아이콘 포지션 버튼.html 얘입니다. 컨트롤 잠시만요.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까요? 느껴지죠? 이미 그죠?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뭐 보라는 거예요? 얘네들 보라는 거다. 그쵸? 얘네들의 아이콘 위치가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나오기도 하네요. 데이터 아이콘 포지션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이죠.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여기는 상, 좌, 우, 하하고 여기 있죠. 상, 좌, 우, 하하고 마찬가지로 아이콘들이 데이터 아이콘 포지션 탑,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버튼, 데이터 아이콘 포지션 맞죠? 그렇게 썼다. 왜 얘들하고 달리 얘네들은 그죠? 화면 전체를 버튼으로 차지하지 않고 글자 크기만큼만 딱 차지할까? 앞에서 소개했죠? 데이터 인라인 뭐라고? 추루를 넣어줌으로써 지하기 필요한 만큼만 딱 사이즈를 쓰게 된다. 확인해 두세요.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아이콘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좀 전에 우리가 어디 가서 구경했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겠네요. 좀 전에 우리가 앞으로 잠시 화면 돌릴게요. 이거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든 아이콘이 아니에요. 이미 jQuery 모바일이 너 이렇게 쓰면 이 아이콘만 넣어줄게.
맞죠? 너 이렇게 쓰면 이 아이콘 넣어줄게라고 이미 만들어 놓고 약속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없는 아이콘을 쓰고 싶어. 내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고 싶어. 우리 회사 또는 우리 동아리 또는 뭐 내 개인을 상징할 수 있는 아이콘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싶어. 그게 사용자 정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뭘로 하면 돼요? 그렇죠? 이미지를 뭘로 하면 돼요? 아이콘으로 정의해 주면 돼요. 그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쓰라고요? UI 아이콘이라는 접두 뒤에다가 이름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약속된 표현이고 요 뒤에다가 내가 이름 하나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 붙인 아이콘이 실제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URL 뒤에다 써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크기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으로 데이터 아이콘 이꼴 해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거기에다가 내가 만든 이름을 넣어주면 내 만든 이 파일이 여기서 아이콘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예제 가지고 확인해 볼까요? 자, 예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use icon button.html입니다. use icon button.html.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있어요? 235페이지 펼쳐놓고 user 아이콘 버튼.html 얘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B 해볼게요. 그렇죠. 모바일로 보게 할게요. 이미 느낌 오나요? 예. 그렇죠. 요거는 원래 jQuery 모바일에 없는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요걸 내가 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뭘로 내가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URL 내 쪽에 가보면 요 이름으로 된 이미지가 있을 건데 요 이미지를 UI 아이콘 뒤에다가 내가 이름을 붙이기를 my 아이콘이라고 붙인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요 이미지의 사이즈는 18 곱하기 18 픽셀이에요. 가로 18, 세로 18 픽셀짜리 이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 버튼 만들 때죠. 버튼 만들 때 요 이미지를 그대로 아이콘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아이콘 이퀄 my 아이콘 이름 요거 아닙니까? my 아이콘 맞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my 아이콘 여기도 데이터 아이콘 이퀄 my 아이콘 쓰면 돼요. 아시겠죠?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장을 지원해 준다. 없는 거는 만들어 쓸 수 있게까지.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이미 우리가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미지에다가 버튼 얹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A 태그에다가 이미지 하나 써봤죠? 없어가지고. 당장 그냥 보고 이야기 마칠게요. 이미지 버튼.html 이미지 버튼.html 얘다 그죠? 열어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B 그쵸? 얘 말하는 거죠. 얘들 여기 지금 이미지 올라와 있잖아. 이미지가 버튼에 들어가 있어.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input type 이미지 한 다음에 source 요래 그대로 넣어줘도 되고 요게 우리가 앞에 잠깐 먼저 소개 한번 했었죠. 요거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넣어줘도 되고 그러면은 그대로 요렇게 이미지가 버튼으로 만들어지고 버튼 위에다가 그냥 이미지가 노출되도록 하고 싶으면은 그죠? 노출되도록 하고 싶으면은 하이퍼링크를 넣어주고 하이퍼링크 사이에 이미지 코드를 넣어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나 아니면 버튼 위에다가 이미지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src 해서 넣어주는 거하고 이미지 태그를 별도로 쓰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택일하면 되겠죠. 원하는 모습대로 그죠? 이런 모습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쓰여주는 형식만 맞춰주면은 jQuery 모바일은 반영할 그 모습으로 화면에 출력해 줄 겁니다. 됐고요. 쉽죠? 쉬워요.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만 해두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한 개 더 봅시다. 이번에는 버튼들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요? 네, 그룹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룹을 한다는 건 결국엔 여러 개를 묶는 거잖아요. 묶으려고 그래요. 왜 묶으려고 그래요?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는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비슷한 경우에 예를 하나 들었는데 헤드 영역하고 푸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나타내는 메뉴가 있으면 그 버튼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죠? 차라리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게 안 나았습니까? 요게 묶는다는 개념이에요.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데이터 롤 이퀄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 이게 묶을 때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버튼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묶일 수도 있고 아니야 버튼들을 모바일 화면에 세로 쪼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데이터 타입 이퀄 호리존탈일 것이고 맞습니까? 반면에 이런 모습으로 묶으려고 하면 데이터 타입을 뭐라 하면 되겠어요? 버티칼 하면 되겠죠. 용어 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예제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버튼 그룹.html이래요. 버튼 그룹.html 한번 열어볼까요? 버튼 그룹.html 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컨트롤 Shift B 그렇죠. 느낌 오죠? 얘들은 세로로 묶였어요. 얘들은 가로로 묶이고요. 그죠? 얘죠. 요렇게 묶였고. 얘는 요렇게 묶였어요. 버튼들이 떨어뜨린 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들을 맞습니까? 데이터 롤 이퀄 버튼들을 묶어 가지고 컨트롤 그룹으로 구성했어요. 마찬가지로 버튼들을 묶어 가지고 컨트롤 그룹으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얘는 수직이지만 얘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 이퀄 호리존탈을 추가했어요. 함으로써 수평이 됐어요. 안 쓰면은 안 썼죠. 여기에는 안 쓰면은 뭐가 된다고요? 수직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는 영역이에요? 콘텐츠 영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콘텐츠 영역에서 그렇게 돼요. 우리 전에 다뤘던 헤더 영역이나 푸트 영역에서는 수직이 지원 안 돼요. 헤더 영역은 이 부분이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버튼들이 묶이더라도 이렇게 묶였죠. 수평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코드는 콘텐츠 영역에서 먹히는 코드입니다. 맞죠? 이렇게 확인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외울 거 아닙니다. 외울 거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좀 써먹을 일이 있는데 나도 직접 이제 이 기능을 좀 넣고 싶은데 라면은 그때 이 코드를 참조하면은 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우지 마세요. 코드를 잘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설명 한번 이어가 볼까요? 자, 버튼 테마 나오네요. 테마라 그러면 원래는 이미 정해진 맞습니까? 이미 정해진 모습을 우리가 테마라 부르죠. 이미 정해진 모습. 이 jQuery 모바일은 이미 정해진 모습으로 테마로 두 개를 지원해줘요. A하고 B하고 두 개를 지원해줍니다. 책 잠깐 봐야 돼요. 책 잠깐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23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책 펼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판이나 다른 편집 연도에 따라 다를 건데 어떤 책에는 이게 A부터 B가 아니고 A부터 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버튼 테마가 jQuery 모바일이 A, B, C, D, E 해서 5가지를 지원해 줬더랬습니다. 했었는데 5가지 테마가 사실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거의 비슷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뭐 비슷한데 사람들이 구분도 못 하겠는데 뭘 많이 나눴어. 그래서 jQuery 모바일이 버전업을 하면서 그 최근 버전으로 아까 1.4. 얼마였습니까? 그 최근 버전으로 버전업을 하면서 jQuery 모바일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테마는 이제 2개만 하고 말자 해서 A하고 B로만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책도 달라지고 이 코드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옛날에는 A부터 D까지 있었다고? E까지. 몇 가지 있었다고? 5가지. 근데 다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최신 버전의 jQuery 모바일은 얘를 어떻게 해버렸다고? 이렇게 통일해버렸다고. 몇 가지로? 두 가지로요. 해서 책에 있는 예제들 코드들도요. 옛날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가다가 여러분들 보다가요. 뭐 A, B, C, D, E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거 아닌데 하고 전부 A, B로 바꾸면 돼요. A, B로. 그럼 A, B 테마가 뭔데 도대체? 뭐 미리 정해진 디자인을 우리가 테마라 부른다 했잖아요. 모습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크게 뭐 어필이 안 돼요. 왜냐하면 A는요. 흰색 중심이고요. B는 그 흑색 중심이에요. 반대였나? A가 흑색이고 B가 흰색이었나? 그건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흑백으로만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흑백으로만. 뭐야? 그럼 다른 컬러 지원 안 해줘? 안 해줘요. 에이, 그게 뭐야? 뭐 유치하게. 안 유치해요. 왜 안 유치하냐 하면은 jQuery 모바일 얘는요. 저는 흑백으로만 할 테니까 나머지 원하는 컬러 테마가 있으면 그것은 사용자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 쓰십시오. 그 환경을 대신 지원해 줄게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테마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 만들 수도 지원해 줘요. 이게 훨씬 자유롭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단계가 있지 싶어요. 사용자가 또 테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할 테니까 jQuery 모바일 자체가 지원해주는 테마는 몇 개 있다고? 2개 있다. 이렇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쓰는데? 이렇게 쓴다고요. 데이터 테마 이꼴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붙는 건 A 아니면 뭐겠어요? B겠죠. 코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버튼 테마.html이에요. 열어봅시다. 버튼 테마.html 버튼 테마.html 그쵸? 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그쵸? 보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뭐 그래도 바꿔서 봅시다. 항상 자 보세요. 얘는 흰색이고 얘는 검정색이잖아요. 딱 한 개만 차이 나요. 버튼 테마 A 썼고 버튼 테마 뭐 썼어요? B 썼어요. 밑에 것도 버튼 테마 B 썼네요. B가 검정색인가 보네요. A가 뭐라고요? 흰색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 얘는 안 썼는데 버튼 테마 없는데 맞아요. 생략 때문에 A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얘는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생략 때문에 A고요. A라고 써도 흰색이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을 원해.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검정색 원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컬러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사용자가 또 원하는 대로 이 색상을 바꿀 수 있는 테마를 지원해 줄 겁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이야기가 됐습니다.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스트 뷰가 우리 몇 페이지 나와요? 241페이지에 나옵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버튼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주제로 넘긴 거예요. 그것이 리스트 뷰예요. 리스트 뷰는 뭐냐면요. 이거 jQuery 모바일에서, 그리고 우리 모바일에서 자체에서 이 모습을 참 많이 쓰는데요. 그죠? 목록들을 간결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떤 모습인지는 좀 이따 우리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구경하도록 할 건데요. 그죠? 링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jQuery 모바일에서는요, 대부분의 페이지들이 전부 다 이 리스트 기반으로 화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빈도수가 아주 높아요. 사용 빈도수가. 그리고 화면이 좁잖아, 우리 화면이요. 그죠? 이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정말로 효과적인 화면 구성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참 많이 쓰게 되는 UI, UX이다. 특히 모바일에서. 그렇게 좀 우선 인상을 좀 강하게 가져가도록 합시다. 가져가고요. 이런 리스트뷰 종류가 기본, 숫자, 중첩, 분할, 썸네일, 아이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와, 이거 다 익혀야 되나? 외울 거 아니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이게 많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다양하다는 거니까 이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 얘가 지금 기본 리스트 뷰부터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 기본 리스트 뷰냐 숫자 리스트 뷰냐 이 이름을 자체를 중요하게 외우지 마세요.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저 모습에 대한 것들을 눈에 좀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코딩한답니다. 뭐라고 쓰라고요? 데이터 롤 이퀄 리스트 뷰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계속 코딩하면서 느끼지만은 늘 앞에 들어가는 건 데이터 롤 이퀄 어쩌고죠. 그죠? 이게 jQuery 모바일에서의 키 값이에요. jQuery 모바일에서. 데이터 롤 이퀄 뒤에다가 뭐 얹어주면 걔가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jQuery 모바일은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무슨 태그 안에? UL이나 OL 태그. 맞죠? UL이나 OL 태그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도대체 리스트 뷰가 뭔지. 예, 한번 열어볼게요. listView.html 한번 열어봅시다. listView.html listView.html 여기 있네요. 자, 얘입니다. 화면 놔두고 컨트롤 Shift B 해볼게요. 그쵸? 잠깐만요. 모바일로 봅시다. 그래야지 화면에 느낌이 살아 올라오니까. 됐죠. 요거예요. 요게 리스트 뷰예요. 요렇게 리스트 뷰죠. 데이터 롤 이퀄 리스트 뷰예요. 어느 영역에 썼어요? 컨텐츠 영역에 썼죠. 여기까지가 컨텐츠 영역이다. 그죠? 컨텐츠 영역에 요 내용들을 요런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슨 태그로 썼어요? UL 태그와 li 태그로 썼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UL 태그, li 태그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알죠? 목록 만드는 거예요. UL과 또 하나 더 있죠. OL은 목록 만드는 거예요. OL은 ordered list죠. UL은 unordered list죠. ordered list에는 1, 2, 3, 4, 5라는 숫자 붙이는 게 ordered list고 UL은 숫자 대신에 unordered니까 점 찍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얘 지금 그 점 찍는 자리가 li거든요. 근데 이 리스트 뷰를 써주는 순간 점이 안 찍히고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원래 우리 HTML에서요. UL과 li 역할은요. 얘를 빼볼게요. 뺐어요. 그렇죠? 저장했습니다. 원래 UL과 li 역할은요. 컨트롤 Shift B 맞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원래 UL과 li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UL과 li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PC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눈에 자연스럽고 뭐 흔한 거니까 괜찮은데 폰에서 이래 보려니까 좀 불편하고요. 좀 분리되는 화면 영역이나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자 해가 만든 것이 리스트 뷰예요. 다시 살려볼게요. 자, 코드 살릴게요. 컨트롤 Z 다시 살아왔죠? 저장하고 돌리면은 맞아요. 그렇죠? 볼까요? 그렇죠. 원래대로 이제 다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것이 리스트 뷰다. UL과 li의 모습이 변환되는구나. jQuery 모바일에서는 폰 화면에 맞도록 영역 구분을 좀 다르게 하죠. 깔끔하게. 됐습니다. 많이 쓸 겁니다. 지금부터 얘를 변형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소개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이야기. 자, 리스트 뷰는 리스트 뷰인데 무슨 리스트 뷰? 연결 리스트 뷰. 결국에는 뭘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하이퍼링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르면 넘어가는 메뉴의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데이터 롤 이퀄 리스트 뷰라고 원래 쓰던 대로 쓰고요. 그냥 하이퍼링크 붙여주면 자동으로 모습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하이퍼링크 붙이면 리스트 뷰에서 그대로 먹힐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먹히는데 링크가 달려있다는 걸 이렇게 화살표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다르게 된다는 걸 느끼도록 할 겁니다. 소스 한번 따라가 볼게요. linked list view.html을 열게요. linked list view.html 열어볼까요? linked list view.html 어디에 있나요? linked list view.html 잠시만요. 파일 네임이 아닌가요? 맞죠? linked list view.html 제가 못 찾고 있네요.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linked list view.html 컨트롤 Shift B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이죠? 그렇죠. 요게 붙었잖아요. 요게
모습은 어차피 리스트 뷰의 모습을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 붙었어요. 여기에 왜 붙었는데 하이프링크를 붙이면은 얘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보는 걸로 끝내지 않고 뭐 누르면은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그 모습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링크드 리스트 뷰입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원래대로 쓰면서 하이퍼링크 붙이기만 하면 요거 나올 거니까 안심하고 쓰세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잠깐 한번 구경해 볼까요? http www.naver 그렇죠? .com 이라고 만약에 내가 하이퍼링크를 붙였어. 그리고 요 글자를 네이버로 바꿀게.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요렇게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네이버 이거 누르면 네이버로 이동하는가 보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누르면 넘어갈걸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리스트 뷰로 링크 기능도 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에는 리스트 뷰가 그냥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번호 붙는 형태로 나오는 게 그게 순서 리스트 뷰예요.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 리스트 뷰 이거 목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UL과 뭐 OL. 오더드 리스트잖아요. 지금 그쵸? 얘죠. 번호 붙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우리 번호 안 붙는 거였죠? 그게 UL이었어요. 그럼 요것만 붙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거 없네요. 코드만 보고 갈게요. ordered list view 한번 열어봅시다. ordered list view. ordered list view 여기 있네요. 그쵸? Ctrl Shift B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패턴 알겠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는지 느껴지죠? 리스트 뷰예요. 리스트 뷰죠. 그런데 OL이에요. 그래서 번호가 붙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 코드가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엔 맞았는데, 데이터 테마는 A 아니면 뭐만 있다 그랬어요? P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못 쓰는 겁니다. 써도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 테마를 B로 한번 바꿔볼까요? B, 뭐, 킬러인가? 한번 해볼게요. B 해가지고, 이렇게. Ctrl S, Ctrl Shift B 하면. 맞죠? 아까 우리가 기억나죠? 데이터 테마가 흑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서 B라 붙이면은 검정색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 할까요? 좀 전에 봤던 것은 순서 있는 리스트 뷰는 앞에다가 OL 붙이고 써주면 된다. 오케이, 끝. 다음 거 봅시다. 이제 하나 더 나오네요. 리스트 뷰의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나오도록? 인셋의 모습으로 나오도록. 인셋의 모습. 인셋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인셋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잡지책이나 신문 이런 데 보면은 기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책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본문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기퉁이에 조금 다른 기사를 내거나 다른 내용을 실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표시해 가지고 내는 이런 글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영역을 우리가 보통 인셋이라 불러요. 인셋이라고. 그러니까 아까와 달리 리스트 뷰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여기서도 지금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안으로 싹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갔어. 다시 자기네들끼리 동그랗게 치고 있죠. 이렇게 둥근 사각형 모양으로 치고 있죠. 이걸 우리가 인셋이라 그럽니다. 인셋이라고. 이렇게 코딩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 인셋 이꼴 true라고만 추가해 주라고 리스트 뷰 뒤에다가 추가해 주면은 리스트 뷰가 안으로 좀 싹 들어가가지고 따로 영역 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나오도록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조금 깜찍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쓰려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inset list view.html 해봅시다. inset list view.html inset list view.html 얘다 그죠? 자 됐어요. 그죠? Ctrl Shift B 느껴지죠? 그쵸? 맞아요. 그죠? UL 태그로 되어 있는 리스트 뷰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으로 좀 톡 들어갔죠? 즉, 자기네들끼리 동그랗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게 데이터 인셋 이퀄 true인 겁니다. 그렇죠? 눈으로 느끼기 좋도록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얘만 싹 지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울게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아깝게 보기 좋아요? 이게 보기 좋아요? 뭐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조금 모양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습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맞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아니야 조금 모습을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 데이터 인셋 이퀄 true를 넣어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해주든지. 맞죠?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데이터 인셋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그쵸. 보통 그 쇼핑몰 만들 때,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그쵸. 그럴 때 나중에 우리 리스트 뷰를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따로따로 뿌려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인셋이 들어가 가지고 한 묶음 해주고, 다른 리스트 뷰를 또 카테고리 분류할 때는 또 걔네들만 데이터 인셋 추루해가 또 한 묶음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시각적으로 깔끔해요. 우리 지금 모바일에 뭐 여러분들 어떻게 가보세요. 가보면은 데이터 인셋 추루라는 이 구조를 많이 쓰고 있는 건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자. 뭐라고? 분할 리스트 뷰를 보자고. 리스트 뷰 종류 많죠. 분할, 뭐 영어 그대로 스플릿이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고. 뭔데? 말 그대로 분할이에요.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 몇 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2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잠깐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느냐 하면은 246페이지 봐야 돼요. 246페이지. 책 피세요. 펴야 돼요. 펴봐야 돼요. 이거는 뭐 새 책도 마찬가지로 펴야 돼요. 옛날 책이고 새 책이고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분할 리스트 뷰라는 책 제목 바로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할 리스트 뷰는 각 항목 영역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링크를 통해 여러 페이지와 연동이 가능한 리스트 뷰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쓰다 보니까 무심결에 쓴 것 같은데 둘 이상의 링크를 통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둘 이상 안 돼요. 이렇게 돼요. 바꿔주세요. 링크는 최대 2개밖에 못 붙여요. 그래서 둘 이상이 아니고 2개의 링크로 통해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죠? 뭐 3개, 4개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수정해 주고요. 보면 돼요. 그건 뭔 말인데, 리스트 뷰 우리 할 때 여기다 OL 쓰고 그 리스트 뷰 각각은 LI라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최대로 몇 개 둘 수 있다는 거냐면 2개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그거는 코드 보면 돼요. 정리했으면 이제 코드 볼게요. 스플릿 리스트 뷰예요. 스플릿 리스트 뷰. 스플릿 리스트 뷰. 한번 열어볼까요? 얘네, 그죠? 자, 열었습니다. 됐나요? 컨트롤 시프트 B. 그쵸? 됐어. 여기 보면은, 맞죠? 리스트 뷰 해가지고 UL로 잡았는 게 이 영역이다. 그쵸? 그리고 각각의 LI들이 요 리스트 뷰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와 달리 하나하나 링크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마다 링크 2개 있죠. 그런데 앞에 글자는 나오는데 맞습니까? 뒤에 글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대신에 뭐냐면 링크만 2개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요거 누를 때 링크하고요, 요거 누를 때 링크의 기능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은 전부 샵으로 되어 있으니까 셀프 링크니까 움직임이 없을 건데, 제가 그냥 구경 한번 다르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소를 다르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www.naver.com이라고 넣을게요. 그리고는 그죠? 여기에다가 네이버라고 써볼까요? 네이버라고 썼어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링크를 다른 걸 줄게요. 다른 거를 http 해가지고 네이버 아닌 걸로 줄게요. 네이버 아닌 걸로. 사실 말도 안 되지만은 다 확인하기 다른 걸 넣기도 해서 구글로 갈게요. 구글.
google.com입니까? 됐어요. 자, 저장할게요. 저장했습니다. 새로 고침할게요. 됐죠.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얘 지금 요 놈은요, 링크를 몇 개 가지고 있네요? 하나,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네이버로 가고요. 얘를 누르면 구글로 갈 거예요. 테스트 해볼게요. 자, 클릭. 어디 갔나? 네이버 클릭할게요. 클릭. 네이버로 가죠. 맞잖아요. 백 해볼게요. 뒤에 거 눌러볼게요. 클릭. 구글로 가죠. 맞잖아요. 무슨 말이야? 맞아요. 하나의 목록으로 두 개의 링크를 얹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개. 그렇다 해가 지금처럼 생뚱맞게 하나는 네이버 하나는 구글로 가는 건 좀 어색해요. 맞죠? 어색하고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쓰는데 타이틀 해가지고 주 메인 사이트로 갈 때는 요거 누르고요. 그 뒤에서 요거는 뭐 주문하기 또는 뭐 설정 그것만 딱 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는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갈 수 있는 경로가 두 개가 있을 때 그것을 동시 제공해 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라고 쓰고 여기는 회원가입 하면 요거 누르면 네이버 회원가입으로 가는 거고 요거 누르면 네이버로 바로 가는 거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트로 가게 되는 경로가 두 개일 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하이프링크 두 개 얹어주는 이 방법이 될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것도 좀 확인해 두세요.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되는구나. 됐습니다. 분할 리스트 뷰. 요 뒤에 모양 바꾸려는 거예요. 요 뒤에. 그게 분할 리스트의 아이콘 변경하기예요. 그렇죠. 요 모양 바꿔가지고 환경 설정, 회원 가입으로 또는 뭐 홈페이지로 이동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럴 때 뭐라고 쓰라고요? 데이터 스플릿 아이콘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렇게 데이터 스플릿 아이콘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 코드만 잠깐 보고 갈까요? 스플릿 리스트 뷰 아이콘, 스플릿 리스트 뷰 아이콘. 여기다 그죠? 컨트롤 쉬프트 B 하면은 맞죠? 됐습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어차피 URL에다가 링크를 두 개씩 준 거는 맞네. 두 개씩 줬는데 아까 여기 나온 모양의 아이콘이 달라졌네. 얘죠. 데이터 스플릿 리스트 아이콘의 그리드 줬죠. 요 아이콘 모양이 그리드죠. 그죠? 요 모양 아이콘의 모양. 요거 바꿀 수 있죠.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다른 이름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수정해 주세요. 요 E 안 됩니다. 이제는 이제 지금 버전의 jQuery 모바일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A 또는 B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빼면 되겠죠. 안 쓸 거면 테마 기억나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가벼운 이야기니까 패스할게요. 실장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한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